오늘도 역시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다음주 물가지수 발표, 연준, 금리 관련된 미팅 등을 앞두고 인플레이션의 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지표 PPI 생산자 물가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11월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살짝 높았었다라고 합니다.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7.4% 상승을 했고요. 예상치는 각각 0.2%, 7.2%였었는데 이것보다 높게 나오자 미국 증시는 약간 실망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선물시장 때 상승했었던 것이 하락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전일 대비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상황이고 달러 역시 고만고만한 그런 모습, 큰 변화는 없는 가운데 다음 주가 또 폭풍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17,000달러짜리를 그래도 지켜주면서 17,149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1,269달러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어서 샘 뱅크만 관련된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하원금융위원회에서 본인이 참석해서 증언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출석이라고 해당 기사에서는 일단 나와 있는데요. SEC의 선임 변호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원격으로 참여할 것이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왜냐? 직접 미국 땅을 밟게 되면 구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원격으로 참여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 자, 근데 구금이 무섭겠습니까? 아니면 성난 투자자들이 무섭겠습니까? 잘못 걸리면 그 자리에서 골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미국 땅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직도 전문적이거나 개인적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드러난 죄 명목이 몇 가지인데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상원의 증언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맥신 워터스랑 샤바샤바를 해가지고 하원 출석 같은 경우는 내가 잘 봐줄 테니까 모습을 드러내라 라는 식으로 쇼부를 본 것이 아닌가. 한편 상원 같은 경우는 그냥 강경한 모습을 보였었죠. 강경하니까 이 샤바샤바가 안 되니까 아직까지 참석 여부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편 미국의 윤리 감시 그룹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샘 뱅크만이가 비밀리에 공화당에 선거 기금을 3,700만 달러나 기부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은 샘 뱅크만이가 공화당과 함께 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좀 해달라면서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돈은 민주당이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조사할 거면은 같이 해야죠. 같이 해가지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썩은 것들 전부 다 도려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 이어서 엑시오스에 의하면은 샘 뱅크만의 추가적인 FTX 관련된 활동이 이번에 또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그는 비밀리에 암호화폐 뉴스 매체인 더블록의 CEO에게 돈을 건네줌으로써 더블록에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언론 매체에까지 검은 손에 마술을 뻗쳤었던 샘 뱅크만. 한편 더블록의 CEO 같은 경우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자금을 얼마 정도 빌렸는지 그 내역 공개를 거절하면서 CEO직을 사임했다라고 하네요. 샘 뱅크만의 검은 돈의 유혹에 못 이겼다가 CEO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더블록의 CEO. 언론까지 조작하려고 했었던 샘 뱅크만이 사악한 술수가 다시 한번 또 드러나게 되는데, 자, 그런가 하면 호주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더 서지라는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FTX에 자금이 묶이면서 해당 거래소가 파산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데요. 다행히도 이용자 숫자는 3만 명, 크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만 명 돈이 전부 다 거래소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출금 금지. 정말 또 피해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었고, 또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은 샘 뱅크만의 수상한 짓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에 도건 대표가 또 샘 뱅크만에게 UST 몰락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테더 같은 경우 또 공격을 많이 받고 있죠. 자, 근데 지난달에 샘 뱅크만이가 고의적으로다가 테더를 공격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짜오짱퐁이가 야, 너 지금 뭐하냐? 왜 일부러 고의적으로다가 테더를 공격하고 있냐? 더 많은 피해를 입히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샘 뱅크만은 아무리 봐도 암호화폐 업계를 때려 부시려고 붕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가지로 굉장히 수상한 녀석인데요. 한편 테더에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안 좋은 소문과 퍼드들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테더를 지원하고 있는 코인베이스에서 다음과 같은 트윗을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C로 바꿔라 라는 트윗을 올리면서 코인베이스 상에서 테더를 USDC로 바꿀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게 뭔가요? 설마 이 테더가 위험해지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짜오짱평과 샘 뱅크만이는 트위터상에서 설전을 이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짜오짱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바이낸스가 FTX 투자에서 손을 떼자 샘 뱅크만 프리드가 바이낸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샘은 우리가 투자에서 손을 떼는 것에 대해서 위협과 공격, 비난을 퍼부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증거로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또 샘은 언론, 정치가 등 유명 인사들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면서 바이낸스를 공격했다. 케빈 오리얼이 이 샘 뱅크만을 감싸는 것으로 유명한 케빈 오리얼이 같은 경우는 샘과 함께 나의 인종을 공격하기도 했었다. 나는 캐나다 사람이고 바이낸스는 중국 회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짜오짱펑 같은 경우는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케빈 오리얼이와 SBF 단순히 짜오짱평이 중국인이라서 공격을 한 것인가 아니면은 동양인들 전부를 비하하면서 공격을 한 것인가? 샘 뱅크만이는 이에 대해서 짜오짱평 당신이 이겼다라는 식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아웃에 대해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 와서 왜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당신은 우리가 7,500만 달러를 추가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떠나겠다고 협박을 했다. 우리는 FTX 캡 테이블에 바이낸스를 추가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누구 말이 진짜인가? 둘 다 나쁜 놈인가? 아니면 둘 중에 한 명만 나쁜 놈인가? 알 수가 없는 상황. 한편 샘 뱅크만의 FTT 토큰 갑자기 급등하는 47% 떡상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거긴 이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의 채널이죠. CNBC. 이 CNBC 방송 진행하는 놈들 중에는 제대로 된 놈이 한 놈도 없는 것 같습니다. CNBC의 크립토 트레이더쇼의 호스트인 렌 뉴너는 이야기하기를 기존의 FTT 토큰이 아닌 새로운 코인을 발행을 시켜가지고 채권자 및 예치자들에게 배분하고 이익의 100%를 토큰 보유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샘 뱅크만이가 그거 참 이 기똥찬 아이디어구나. 굉장히 생산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어 라고 답변을 하자 기존의 FTT 코인이 떡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그냥 개판입니다. 지금 FTT 코인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샘 뱅크만의 부모 둘 다 스탠포드의 교수직으로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강단에 섰었다라고 하는데요. 1988년, 1987년부터 가르쳐 왔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둘이 동시에 사임을 했다라고 하네요. 샘 뱅크만의 어머니인 바바라 뱅크만은 이야기하기를 학교를 떠나게 된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자, 민주당 및 바이든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이 가족 샘 뱅크만이 그동안에 크게 한탕 쳐가지고 바하마에 어마어마한 양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크게 한 건 했기 때문에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미국의 대형 매체들의 비호를 받고 있는 샘 뱅크만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와, 이 범죄자 놈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타임즈도 문제가 굉장히 많다. 보면은 우크라이나 국기로 도배를 해놓은 다음에 바이든하고 낸시 펠로시보다 샘 뱅크만이가 더 크게 실렸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고요. 이건 뭐 자금 세탁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미지를 순화시키고 있는 더럽고 부패한 언론들 피해를 당한 사람들만 바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샘 뱅크만을 5위로 때리면은 코인을 주는 플래시 게임도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드라마랩스가 제작을 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한 대씩 때릴 때마다 드라마 코인을 하나씩 준다라고 하네요. 근데 뭐 이거 받아서 엿바 까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방법도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네요. 아직 개발 중인지 모르겠는데 잘못하니 플래시 게임으로라마 샘 뱅크만을 때릴 수가 있다
언젠가는 실제로 샘 뱅크만이 뒤지게 쳐맞아가지고 이 본인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게임도 있어요. 크립토 슈퍼마리오 같은데 배경음악은 끄고 틀어보면 잠깐 이렇습니다. 샘 뱅크만을 밟고 더 나아가면은 게리 겐세이도 모습을 드러내는데 저런 식으로 게리 겐슬러도 나오고 후에는 반가운 인물 도건 대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몬스터들, 암호화폐 업계를 위협하는 몬스터들을 깨부셔라. 아, 이게 뭔 짓인지. 현타오입니다. 현타와. 자, 그 다음으로는 짧은 비트코인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사람들이 함부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알솔 헤이즈, 비트맥스의 창업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는 비트코인이 $10,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닥을 쳤을 수도 있다. 왜냐?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졌었어야 되는데 잘 버텼다. 그동안에 대부 업체들이라든지 채굴자들은 팔 수 있는 비트코인을 다 팔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23년도 연준이 비둘기적인 무빙을 보여주느냐,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의 강세가 결정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언제쯤이나 돼서야 연준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다음 주에 CPI 발표 및 금리 인상 발표 직전인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시면은 쭉 빠지긴 빠졌는데 조만간에 이 지지 구간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지 구간에 맞고 이전 고점에 맞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미국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미국 증시 및 비트코인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지표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2주봉인데 2주봉에서 맥디 상승 크로스가 나왔을 때마다 녹색불 들어왔을 때마다 큰 폭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었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희망회로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봉 기준으로다가 SMMA 221선 체크를 해봤더니 블랙스완 이벤트 때마다 해당 선을 터치하고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었다더라. 이건 좀 짜맞추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희망회로 열심히 돌려보고 있는 사람들 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다음 주 변동성 어떻게 될 것인가? 개봉 박두입니다. 과연 산타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디파이 펀드를 출시하고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열심히 팔아가지고 빚 다 갚을 수 있기를 바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레이스케일 및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대해서 월가의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결국 비용을 치르고 그레이스케일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레이스케일에게 남은 옵션 같은 경우는 자본 조달, 비전략 자산 매각 및 그레이스케일 구제, GBTC 해산 등등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GBTC 해산은 실질적으로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거래로는 소수의 파트너 또는 전략 파트너가 주도하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인수 혹은 코인데스크, 루노, 파운드리 등의 매각을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과 더불어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난제이자 잠재적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제네시스 트레이딩까지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풀을 개방하자마자 3시간 만에 매진과 함께 계속해서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 사단이 많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암호화폐 관련된 작업 및 매입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 관련된 사업은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어제 좋은 소식이 나왔죠. 금투세 2년 일정 부분 합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양측 당이 합의를 봤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 양도소득세를 어느 정도로 낮출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10억 원, 50억 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과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확실히 유예가 됐다는 점에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광! 조! 댓! 가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